여기 일본이 한국보다 선진국이라 믿었던 한 소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정말 가고 싶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한국을 오게 되어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 소녀는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했던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일본은 이미 제 집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을 따라 일본으로 이민을 온 엘레나입니다. 오랫동안 저는 한국이 일본만 못하다고 믿고 있었어요. TV에서 본 것들, 그리고 제 자신이 더 알아보려 하지 않았던 고집 때문이었죠. 한 번도 이런 생각들에 의문을 품지 않았고, 그냥 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제 일상이 바뀌었어요. 아버지가 중요한 소식을 전하셨거든요. 우리 한국에 출장을 가야 할 것 같다. 몇 주 정도 될 거야. 제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아주 중요한 일이야. 한국 회사가 우리 사업 성장에 도움이 될 만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 언제 떠나요? 조용히 물었어요. 되도록 빨리 가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다음 주 갑작스럽다는 건 알지만 열린 마음을 가져보렴.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속으로는 화가 나고 걱정되고 있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일본과 비교될 수 있을까요? 분명 모든 것이 더 나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음식, 교통, 생활이 바뀌는 걸 원치 않았죠. 그날 저녁,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짐을 싸면서 제가 그리워할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늦게 아파트 발코니로 나갔어요. 거기서 땅 위에 별처럼 퍼진 도쿄의 아름다운 불빛들이 보이고 있었죠. 아래 거리는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며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고, 멀리서는 기차들이 선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것이 제게는 문명이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것이었죠. 엄마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나오셨어요. 걱정이 많아 보이네. 엄마가 차를 건네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에 가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말했어요. 거기에 무슨 좋은 게 있을까요? 엄마는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엘레나, 놀랄 수도 있어. 서울은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변했대. 도쿄만큼 좋을 리가 없어요. 고집을 부리고 있었죠. 다르다고 항상 나쁜 건 아니야. 때로는 새로운 경험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꿀 수도 있어. 차를 한 모금 마셨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바뀔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다음 며칠은 빠르게 지나갔어요. 일본에서 사귄 몇 안 되는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고, 좋아하는 장소들을 방문하고 있었죠. 하루하루 지날수록 다가오는 여행에 더 반감이 생기고 있었어요. 출발 전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을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죠. 제 머릿속 이미지는 모두 실망스러웠어요. 지저분한 거리, 혼란스러운 표지판, 불친절한 사람들. 일본에서 제가 사랑했던 모든 것과 반대되는 한국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어요. 몇 주일 뿐이야. 몇 주 정도는 견딜 수 있어. 스스로에게 혼잣말을 했죠. 아침이 너무 빨리 찾아왔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창밖으로 도쿄의 아름다운 건물들과 깨끗한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죠. 마치 잠시가 아니라 영원히 떠나는 것처럼 모든 것을 기억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공항에서는 모든 것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정확히 일본에서 기대했던 대로였죠. 비행기에 탑승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티켓을 꼭 쥐고 앉아 있었어요. 설레니? 아버지가 제 기분을 북돋우려고 물으셨어요. 아니요, 솔직히 대답했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어요. 인생에서는 때로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할 때가 있단다. 하지만 종종 이런 경험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기도 해. 저는 믿지 않았어요. 제가 무시했던 나라를 방문하는 것이 어떻게 중요할 수 있을까요? 비행기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오자 마지못해 일어났어요. 이 원치 않는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고,
제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죠. 그 비행기에 발을 들이는 것이 한국에 대한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모든 생각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거라고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인천국제공항 도착을 알릴 때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있었죠. 제가 상상했던 모든 문제와 실망스러운 것들을 볼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비행기에서 내릴 때 의심스러운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이는 것들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공항은 크고 깨끗했거든요. 디지털 화면에는 여러 언어로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어때? 아버지가 제 얼굴을 유심히 살피며 물으셨어요. 그냥 공항이잖아요. 제 놀라움을 인정하기 싫어서 빠르게 대답했어요. 국제공항은 다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짐을 찾기 위해 안내판을 따라 이동하고 있었어요. 과정이 순조롭고 효율적이었죠. 직원들은 여러 언어로 도움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확인하기 위해 문제점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진짜 시험은 공항을 나갔을 때부터야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분명 도시 자체는 제 낮은 기대치에 맞을 거라고요. 공항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기차를 탔어요. 또다시 당황했죠. 기차는 깨끗하고 빠르고 조용했거든요. 좌석도 편안했고요. 안내 화면에는 정류장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많은 승객들이 첨단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사용하고 있었죠. 창밖을 보니 높은 건물들, 깨끗한 거리, 그리고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보이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상상했던 낙후된 곳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내가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작은 걱정이 자라나고 있었죠. 아니야, 단호하게 생각했어요. 이건 아마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도시의 좋은 부분일 거야. 호텔에 도착했는데 도쿄의 어떤 호텔만큼이나 현대적이고 편안했어요. 짐을 풀고 나서 아버지는 내일 비즈니스 파트너 회사를 방문할 거라고 설명하셨어요. 우리가 머무는 동안 도움을 줄 사람을 배정해 놨단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영어와 일본어를 아주 잘하는 민혁이라는 매니저야.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국인 친구를 사귀는데 관심이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높은 유리 건물에 도착했어요. 로비는 대리석 바닥과 벽에 걸린 현대 미술로 우아했죠. 35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는 완벽한 일본어로 공손하게 인사하며 말했어요. 김민혁입니다. 머무시는 동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를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비행은 어떠셨나요? 호텔은 편안하신가요? 그가 물었어요. 다 괜찮아요. 그의 친근한 시선을 피하며 차갑게 대답했어요. 이어진 비즈니스 미팅 동안 조용히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국팀은 전문적이고 준비가 잘 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아버지까지도 감명받은 것 같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있었죠. 민혁 씨는 필요할 때 통역하면서 각 요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우리는 회사 구내식당으로 갔어요. 단순하고 기본적인 음식을 예상했는데 대신 다양한 맛있는 선택지를 발견했죠.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민혁 씨는 당황스럽게 하지 않고 조용히 보여주었어요. 한국 식사에는 보통 많은 반찬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앉았을 때 그가 설명했어요. 이 작은 접시들을 반찬이라고 하는데 주요 요리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맛과 식감을 더해줍니다. 음식은 일본에서 먹던 것보다 매웠지만 맛은 흥미롭고 복합적이었어요. 한국의 어떤 것도 좋아하지 않겠다는 결심에도 불구하고 식사를 즐기고 있는 저를 발견했죠. 다음 며칠 동안 민혁 씨의 일관된 친절함과 인내심을 알아차리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 관습에 실수를 하거나 뭔가 이해하지 못할 때 그는 판단 없이 도와주고 있었죠. 다른 직원들이 한국어로 너무 빨리 말할 때도 제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모든 것을 번역해주고 있었어요. 어느 오후 커피 머신을 사용하려는데
한국어를 이해할 수 없어서 좌절하고 있었어요. 그때 민혁 씨가 나타났죠. 버튼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가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보여주며 말했어요. 저도 처음 회사에 들어왔을 때 익히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감사합니다. 제 차가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그의 친절함에 놀라며 조용히 말했어요. 천만에요. 그는 진심 어린 미소로 대답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는 누구나 도움이 필요하니까요. 그 작은 순간이 제 태도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게 했어요. 민혁 씨는 도움이 되고 친절하기만 했는데 저는 무례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첫 주가 끝날 무렵 사무실을 나서는데 민혁 씨가 다가왔어요. 이번 주말에 서울을 구경하는 게 어떨까 해서요. 공식적인 투어가 아니라 그냥 도시가 실제로 어떤지 경험해보는 거죠. 첫 반응은 거절하는 거였어요. 이미 싫어하기로 결정한 도시를 탐험하면서 한국인과 자유시간을 보내는 것은 의미 없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민혁 씨의 진심 어린 제안에 망설이고 있었어요. 한국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직접 경험해봐야 아는 거죠. 지난주를 생각해 보았어요. 제 기대가 얼마나 많이 틀렸는지. 깨끗한 거리, 첨단 기술, 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민혁 씨 자신도 제가 상상했던 낙후되고 불친절한 한국인과는 전혀 달랐어요. 몇 시간 정도만이라도. 마침내 제 대답에 스스로도 놀라며 말했어요. 민혁 씨가 미소를 지었고 그의 눈은 진정한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좋아요. 괜찮으시다면 내일 아침 10시에 호텔 로비에서 만나요. 아버지와 함께 호텔로 걸어가면서 다음 날에 대해 이상하게 긴장되고 있었어요. 이 제안에 동의한 게 실수일까요? 아니면 이게 뭔가 중요한 시작일까요? 생각에 잠긴 것 같구나. 민혁 씨가 내일 서울을 구경시켜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아버지는 놀랐지만 기뻐 보이셨어요. 잘 됐다, 엘레나. 미리 갖고 있던 생각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하단다. 그날 밤 다가오는 하루를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 자신도 모르게 작은 호기심이 자라나고 있었죠. 내일 서울에서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는데 긴장감과 호기심이 뒤섞인 느낌이었죠. 오늘 무엇을 보게 될까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바뀔까요? 아니면 제가 항상 믿어왔던 것을 확인하게 될까요? 로비로 내려갔어요. 앞으로의 하루에 대한 복잡한 감정에도 불구하고 늦고 싶지 않았거든요. 민혁 씨는 정확히 도착했어요. 일주일 내내 봐왔던 비즈니스 때와는 달라 보였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전통 한식당이었어요. 들어서는 순간 맛있는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식당은 깨끗하고 아늑했어요. 나이 지긋한 여성이 우리를 테이블로 안내했고 곧 셀 수도 없이 많은 작은 접시들을 가져왔어요. 이것들은 반찬이에요. 민혁 씨가 설명했어요. 주요 식사와 함께 나오는 작은 요리들이죠. 다채로운 음식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그릇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일본 음식과는 전혀 달랐지만 흥미롭고 풍미가 있었어요. 차례대로 맛보면서 매번 새로운 맛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정말 맛있네요. 제 솔직함에 스스로도 놀라며 인정했어요. 식사 내내 민혁 씨는 각 요리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었어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국인들이 보통 언제 먹는지, 그리고 그 역사까지요. 저는 질문을 하고 답변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식사 후 경복궁을 방문했어요. 거대한 입구문을 통과하면서 마치 시간을 거슬러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궁궐 건물들은 다채로운 단청과 휘어진 지붕을 가지고 있었죠. 넓고 평화로운 마당에서는 멀리 산들이 보이고 있었어요. 이 궁은 1395년에 지어졌어요. 일제강점기 때 파괴되었다가 우리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나중에 재건되었죠. 그의 말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이 자국에서의 일본의 행동을 어떻게 바라볼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재건된 궁을 걸으면서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풍부한 문화 역사의 증거를 보고 있었어요. 다음으로 붐비는 쇼핑 지역을 방문했어요. 상점과 카페들이 들어서 있었죠. 세련된 옷을 입은 젊은 한국인들이 최신 패션을 판매하는 상점들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첨단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전시하고 있는 매장을 지나갔어요. 이것들 중 많은 것들이 한국에서 설계되고 만들어졌어요. 제 관심을 알아차리고 민혁 씨가 언급했어요. 충격을 받고 있었어요. 항상 일본이 기술에서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그 믿음에 도전하는 증거가 있었거든요. 오후에는 조용한 동네에 숨겨진 전통 찻집에 갔어요. 나이 드신 여성이 한국차 예절의 세심한 단계를 보여주었어요. 이 평화로운 의식은 저에게 일본 다도를 떠올리게 했지만 그것만의 독특한 스타일과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서로 다른 문화들이 종종 비슷한 전통을 발전시키죠. 우리가 차를 마시며 민혁 씨가 관찰했어요. 각각은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고 있었어요.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낫다기보다는 서로 다른 문화들이 똑같이 같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저에게 새로웠어요. 불편하게 느껴졌지만 또한 호기심이 생기고 있었죠. 하루가 지나면서 음식 노점상들이 맛있는 길거리 음식을 요리하고 있는 야시장을 방문했어요. 사람들은 질서정연한 줄에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었죠. 인파에도 불구하고 거리는 깨끗했어요. 모두가 공손하고 배려심 있어 보였어요. 시장을 걸으면서 젊은 사람들이 노인 여성의 쇼핑백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았어요. 다른 곳에서는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린 아이에게 가게 주인이 빠르게 새 것을 제공하고 있었죠. 이런 작은 친절의 행동들은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 사회의 이미지와 모순되고 있었어요. 혼란과 무례함을 예상했는데 대신 공동체와 존중을 발견했죠. 저녁이 되자 발은 피곤했지만 머릿속은 새로운 정보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오늘 본 모든 것이 제 이전 믿음에 도전하고 있었죠. 깨끗한 거리, 첨단 기술, 풍부한 문화,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작은 공원의 벤치에 앉아 하늘을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물들이는 석양을 바라보고 있을 때 민혁 씨가 질문했어요. 오늘 가장 놀라웠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대답하기 전에 한참 생각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요. 아무것도 제가 생각했던 것과 같지 않아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니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수년간 저는 한국에 대해 너무나 확신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모든 확신이 무너지고 있었죠. 제가 틀렸다면 어떨까요? 제 의견이 잘못된 정보와 편견에 기초했다면 어떨까요? 이 생각은 두렵기도 하고 해방감을 주기도 했어요. 한국에 대해 제가 틀렸다면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도 틀릴 수 있지 않을까요? 제 믿음의 단단한 땅이 갑자기 발밑에서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그 주 회사에서 아리라는 여성을 만났어요. 그녀는 문화행사 코디네이터로 일하면서 다가오는 축제를 계획하고 있었죠. 그녀의 에너지와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어요. 저와 달리 그녀는 빠르게 말하고 이야기할 때 손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계획된 전통 공연과 활동을 설명할 때 그녀의 눈은 반짝이고 있었죠. 꼭 오세요. 그녀가 커피 브레이크 동안 말했어요. 방문객들이 한복을 입어볼 수 있는 한복 체험도 하고 있어요. 일주일 전이었다면 즉시 거절했을 거예요. 하지만 민혁 씨와의 하루가 제 안에 무언가를 바꿔놓았어요. 문이 살짝 열려서 새로운 가능성을 들여보내고 있었죠. 가고 싶어요. 또다시 스스로를 놀라게 하며 말했어요. 더 많이 이해하고 싶어요. 아리는 기쁨에 두 손을 짝 마주치며 저를 위해 자리를 마련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제 책상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어떤 보이지 않는 선을 건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더 이상 멀리서 한국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참여하기 시작했고, 소통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있었죠. 그날 밤,
제가 본 모든 것에 대해 일기장에 썼어요. 제 깔끔한 글씨가 관찰과 질문으로 페이지마다 가득 차고 있었죠. 책을 덮기 전에 쓴 마지막 줄은 이거였어요.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틀렸다면 어떨까? 다음 몇 주는 정말 빨리 지나가고 있었어요. 민혁이랑 아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는데 점점 진짜 관심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마치 물이 돌을 조금씩 깎아내듯이 새로운 경험들이 마음속 무언가를 변화시키고 있었죠. 어느 오후, 아리가 전통차 예절에 데려갔어요. 둘은 신발을 벗고 작고 평화로운 방으로 들어갔는데요. 나무 바닥과 종이로 된 창문이 햇빛을 부드럽게 걸러주고 있었습니다. 방석에 앉아있는 동안 아름다운 한복을 입은 연세 있으신 여성이 차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 여성이 부드럽고 숙련된 손놀림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차 잎을 측정하고 물을 딱 알맞은 온도로 데우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물을 따르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모든 단계에는 의미와 목적이 담겨 있었죠. 이 차 예절은 일본의 차 의식을 떠올리게 했지만 그 나름의 독특한 스타일이 있었어요. 작은 도자기 잔에 담긴 향기로운 차를 마시면서 두 문화를 비교하고 있었는데요.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낫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아리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아름다워요. 일본의 의식과는 다르지만 똑같이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이 입에서 나오니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동등하다. 다르지만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들은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민혁과 함께 한국 요리 수업에 참석했어요. 둘은 김치를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었는데 양념을 측정하고 배추와 섞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실수하면서 웃고 있는 동안 고추장 때문에 손이 빨개지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꼼꼼한 작업을 칭찬하며 타고난 재능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활동들을 하는 동안 한국 문화에서 존경할 만한 것들을 점점 발견하고 있었어요. 어른들에게 보여주는 존경심, 다른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는 중요성, 전통과 혁신 사이의 균형 같은 것들이었죠. 하지만 가장 큰 도전은 아직 내면에 있었어요. 어느 늦은 밤, 아리와 상영회에 다녀온 후 호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 자신을 거의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은 달라 보였습니다.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더 호기심이 많고 모든 것에 대해 덜 확신에 차 있었죠. 스스로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었어요. 왜 한국에 대해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믿고 있었을까? 왜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와 문화를 그렇게 빨리 판단했을까? 이런 편견들은 어디서 왔을까? 그 답변들은 불편했어요. 우월감을 느끼고 싶었던 거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고 자신의 세계가 바뀌는 것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때 아버지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한국에서의 사업이 일주일 안에 끝나고 곧 일본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저를 기쁘게 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새로 사귄 친구들과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이 나라에 작별을 고해야 한다는 생각에 슬픔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음 저녁에 가장 큰 시험이 찾아왔어요. 아버지와 저는 회사 임원들이 함께하는 비즈니스 저녁 식사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나이든 일본 임원이 한국의 비즈니스 방식에 대해 무시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들은 아직 일본 수준을 따라잡는 중이죠. 그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달 전이었다면 주인공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불편함에 얼굴이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 있는 민혁을 바라보니 그는 모욕에도 불구하고 예의 바른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말할 계획도 없었는데 저는 말했어요. 사실 저는 여기서 본 혁신에 매우 감명받았어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접근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그 임원은 놀란 표정이었고 아버지도 놀라셔죠. 민혁은
자신의 놀라움을 감추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어색한 순간 후에 중요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때 굳게 믿었던 견해에 공개적으로 도전했던 거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을 옹호했습니다. 나중에 민혁이 레스토랑의 야외 테라스에서 저를 찾았어요. 밤 공기는 서늘했고 서울의 도시 불빛이 마치 땅으로 떨어진 별처럼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말해줘서 고마워요. 민혁이 간단히 말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이 말을 하면서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은 잘못됐어요. 그건 무지와 자만심에 기초한 것이었죠. 이 말을 하니 고통스러우면서도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피부에 박혀있던 가시를 제거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잘못된 믿음을 버리는 데는 안도감도 있었어요. 민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의 고백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데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가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틀렸다는 증거를 마주해도 자신의 믿음을 고수하죠. 우리는 잠시 조용히 서서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난 당신의 편견을 알아봤어요. 전에도 방문객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당신의 성장 가능성도 봤어요. 그의 말이 마음 깊숙이 와닿고 있었어요. 차갑게 무시했을 때조차도 민혁은 그 안에서 가능성을 봤던 거죠. 그는 자신의 견해를 강요하기보다는 자신의 속도로 진실을 발견하도록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주인공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지난 몇 주간의 순간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재생되고 있었거든요. 경복궁의 놀라운 아름다움, 서울 지하철 시스템의 효율성, 만났던 사람들의 따뜻함. 이런 현실과 오랫동안 갖고 있던 부정적인 이미지를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옛 믿음과 새로운 경험 사이의 간격은 너무 넓어서 무시할 수 없었어요. 마치 빠진 조각들을 마침내 찾은 퍼즐처럼 한국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이해가 더 완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어쩐지 더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시야를 가리고 있던 편견이 사라지고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고 있었어요. 이것이 보상이었습니다. 단지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이해뿐만 아니라 자신과 세상에 대한 더 정직한 관계였어요. 가장 깊은 믿음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련을 겪고 그로부터 소중한 것을 얻어냈습니다. 자신의 제한된 관점을 넘어서 볼 수 있는 능력이었죠. 그 아침 해가 뜨는 것을 보면서 이 여행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떠나고 싶지 않았던 여행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자신을 변화시킨 여행이었던 거죠.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을 때 이상한 슬픔이 마음속에 생겼어요. 한때는 방문하기를 두려워했던 나라가 이제는 친숙하고 특별하게 느껴지고 있었거든요. 민혁, 아리, 그리고 좋아하게 된 모든 장소들과 작별 인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주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한국에 대한 자신의 시각을 바꾸도록 도와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민혁과 아리에게 사업 동료들과 새로 사귄 친구들을 위한 작은 모임을 계획하는 걸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파티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식당에서 열렸어요. 한국 음식들로 가득 찬 테이블 위로 따뜻한 빛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공간은 대화와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내게 소중해진 이 사람들을 둘러보니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불과 몇 주 전, 주인공은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찬 채로 도착했었어요. 이제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곳에서의 시간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 많이 달라졌네요. 민혁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그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이 일본보다 뒤떨어지고 덜 발전했다고 믿으며 왔어요.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이제 이 말들은 전에 느꼈던 부끄러움 없이 쉽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인내심을 가져줘서 고마워요. 우리 모두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민혁이 대답했어요. 중요한 건 진실을 볼 때 기꺼이 변화하려는 마음이죠.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주인공은 호텔 발코니에서 마지막으로 서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생각했어요. 고대 궁궐들, 도시를 연결하는 효율적인 지하철 시스템, 입맛을 놀라게 했던 맛있는 음식들, 그리고 처음에 차가운 태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환영해준 친절한 사람들. 돌아갈 준비됐니?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니요. 주인공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한국이 그리울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최고의 여행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여기 있는 동안 많이 성장했구나. 다음 날 아침,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아리는 저를 꼭 안으며 연락하겠다는 약속을 했죠. 민혁은 공항까지 배웅을 나와 한국을 기억할 수 있는 선물들을 가져왔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서울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혁이 준 아름다운 차 세트를 기내 가방에 조심스럽게 싸서 들고 있었어요. 이 물건은 사용할 때마다 이 여행을 상기시켜 줄 것이었습니다. 도쿄에 착륙했을 때 모든 것이 익숙하면서도 달라 보였어요. 한때는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거리들이 이제는 도시를 건설하는 단지 한 가지 방법일 뿐 유일한 방법은 아닌 것처럼 보이고 있었습니다.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공손한 행동이 이제는 하나의 좋은 접근법으로 보일 뿐 최고의 접근법은 아니었어요. 학교로 돌아와서 친구들이 한국에서의 시간에 대해 물어봤어요. 불평하거나 일본이 얼마나 더 나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놀라운 기술, 맛있는 음식, 방문했던 아름다운 장소들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보다 덜 발전했다고 생각했는데 친구가 긍정적인 이야기에 혼란스러워하며 말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내가 틀렸었어. 두 나라 모두 멋진 점들이 있어. 더 좋고 나쁜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것 같아. 몇몇 친구들은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고 다른 친구들은 더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한국에서 중요한 것을 가져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이었죠. 그 후 몇 달 동안 민혁과 아리와 계속 연락하고 있었어요. 메시지와 사진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삶에 대한 소식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김치 만드는 법을 연습하고 방과 후에는 한국어 수업에 참석했어요. 새로 배우는 단어 하나하나가 옛날의 자신과 새로운 이해 사이에 또 다른 다리를 놓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어머니는 제가 휴대폰으로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운가 보구나. 그렇지? 네, 사귄 친구들이 그리워요. 매일 새로운 것을 발견하던 그 느낌도 그립고요. 언젠가 다시 방문할 수도 있겠네. 어머니가 제안했습니다. 그 생각에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다음에는 열린 마음과 가슴을 가지고 도착해서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준비를 할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가장 귀중한 것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믿음에 의문을 제기하고 다른 관점에 열려 있으며 문화 간의 차이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낫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새로운 능력이었습니다. 저는 종종 민혁이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문화는 사람들 사이의 장벽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를 연결해주는 다리죠. 그와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가장 중요한 여행은 지도상의 국가 간의 여행이 아니라 닫힌 마음과 열린 마음 사이의 여행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날 밤 책상에 앉아 배운 모든 것에 대해 일기를 쓰면서 한국으로의 원치 않았던 여행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 중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그것은 세상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위대한 발견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할 만큼 용감할 때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편견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탔던 소녀는 소중한 것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겉모습을 넘어볼 수 있는 지혜, 자신이 틀렸을 때 인정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우리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아름다운 차이점들을 계속 탐험하고 싶은 욕구였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한국 여행기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때로는 원치 않던 경험이 가장 값진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다른 문화에 대한 열린 마음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죠.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소중한 배움의 순간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